최근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 없다는데도 계속 피곤합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고 불안합니다. 먹는 양은 그대로인데 살이 갑자기 빠지거나 붓기 시작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걸 단순 스트레스나 나이 탓으로 넘기는 순간 몸의 엔진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갑상선 질환 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 규모로 추정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건강검진 중 우연히 발견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뿐 아니라 최근에는 고령, 남성에서도 심혈관계 이상과 근육 쇠약 형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갑상선에 좋은 음식 뭐 먹어야 하나요? 미역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이 질문 자체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갑상선은 단순히 목에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의 에너지 속도, 심장 박동, 체온, 감정, 근육, 심지어 임신 가능성까지 조율하는 호르몬 컨트롤 타워입니다. 즉, 갑상선이 무너지면 단순 피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신호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해하기 어려운 영양학과, 인체 메커니즘을 쉽게 알려드리는 동네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의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핵심 시나리오는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왜 갑상선 이상이 우울증 공황 장애 노화로 오해되는가? 두 번째, 갑상선 기능 이상이 심장과 근육, 체중 시스템을 어떻게 붕괴시키는가? 그리고 마지막, 많은 사람들이 건강 위해 먹는 이 음식이 오히려 갑상선을 망가뜨리는 이유까지? 채널 고정하고 지금부터 집중해보세요. 첫 번째 핵심 시나리오, 갑상선은 왜 사람을 무너뜨리는가? 갑상선을 이해하려면 먼저 몸의 에너지 시스템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하루 24시간 돌아가는 거대한 발전소입니다. 심장, 뇌, 근육, 장기들이 계속 전기를 쓰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갑상선 호르몬은 이 도시 전체의 전력 공급 속도를 조절하는 중앙 제어실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갑상선 기능항 진증은 발전소 터빈이 과열된 상태입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도시 전체의 전압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먼저 기능항 진증부터 보겠습니다. 갑자기 더위를 심하게 타기 시작합니다. 땀이 많아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빨리 뜁니다. 먹는데 살이 빠집니다. 예민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합니다. 살 빠지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지방이 건강하게 빠지는 게 아니라 몸이 과속 회전하면서 근육과 에너지를 강제로 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 RPM이 레드존까지 올라간 상태로 계속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속도가 잘 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결국 엔진이 망가집니다. 실제로 갑상선 기능항 진증이 지속되면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 위험이 증가하고 심하면 심부전 위험까지 올라갑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증상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전형적인 증상 없이 단순히 숨이 찬다, 심장이 뛴다, 다리에 힘이 없다 정도로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장 문제로만 생각하고 병원을 돌다가 뒤늦게 갑상선 문제로 확인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능 저하증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몸을 망가뜨립니다. 몸 전체 에너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탑니다. 붓습니다. 무기력합니다. 머리가 멍합니다. 우울감이 심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정신적인 문제처럼 위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울증, 갱년기, 번아웃, 만성피로로 오해됩니다. 실제로 미국 메이오 클리닉과 여러 내분 비학 연구들에서도 갑상선 저하증 환자 상당수가 초기에는 정신건강 문제로 먼저 접근하는 경향이 보고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뇌 역시 엄청난 에너지 소비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뇌 신경 전달 속도가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 속도가 느려진 낡은 서버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생각이 느려지고 집중이 깨지고 감정 회복 탄력이 무너집니다. 이걸 단순 의지 문제로 해석하면 위험합니다. 두 번째 핵심 시나리오, 갑상선은 체중 심장 임신까지 흔든다.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갑상선 문제는 단순 피로 질환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호르몬 오케스트라를 흔드는 질환입니다. 호르몬 시스템은 오케스트라와 똑같습니다. 지휘자가 정상이어야 심장, 생식기관, 뇌, 근육의 리듬을 맞춥니다. 그런데 갑상선이라는 지휘자가 흔들리면 전체 합주가 무너집니다. 대표적인 게 체중 변화입니다. 기능항 진증에서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능 저하증에서는 많이 먹지 않아도 붓고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체중 숫자가 아닙니다. 몸의 대사 효율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특히 중년 이후 여성들은 굉장히 혼동하기 쉽습니다. 폐경이라 원래 이런가 보다. 나이 드니까 살찌는 거겠지. 이렇게 넘어가다가 갑상선 이상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건 임신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단순히 대사만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배란, 난자, 성숙, 착상 환경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임신 준비 중인데 이유 없이 임신이 늦어진다면 갑상선 기능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임신 초기에는 일반 성인 기준과 다른 더 엄격한 TSH 관리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갑상선 문제는 근육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고령 남성은 하지 근육 쇠약이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단순 노화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호르몬 시스템 붕괴 때문에 근육 에너지 생산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발전소 출력이 떨어지면서 엘리베이터, 신호등, 공장 라인이 동시에 멈추는 구조입니다. 몸 전체 움직임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핵심 시나리오 미역국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발상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상선 건강을 위해 무조건 요오드를 챙깁니다. 미역국, 다시마, 요오드 영양제.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과잉 섭취가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요오드 섭취량이 높은 국가입니다. 문제는 갑상선이 요오드를 필요로 하긴 하지만 과도하면 오히려 호르몬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연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엔진에 기름을 무한정 붓는 상황과 같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엔진 시스템 자체가 꼬입니다. 특히 자가면 역성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과도한 요오드 섭취가 증상 악화와 연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민간요법처럼 갑상선엔 미역국 많이 먹어라 이런 접근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갑상선암입니다. 사람들이 착한 암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믿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암보다 진행이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림프절, 폐 등으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수술 범위가 커지고 재발 위험도 올라갑니다. 최근에는 로봇 수술, 구강 내시경, 수술, 고주파, 절제술 같은 치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흉터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치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기술보다 조기 발견입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제로 여러분이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갑자기 체중 변화가 생겼다면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특히 식사량 변화 없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체중이 급격히 변했다면 갑상선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심장이 이유 없이 자주 두근거린다면 단순 스트레스라고 넘기지 마세요. 특히 밤에 가만히 있는데 심박수가 빠르거나 불안 증상이 반복되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추위를 지나치게 타고 붓기와 무기력감이 심하다면 기능저하증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임신 준비 중인데 잘 되지 않거나 반복 유산 경험이 있다면 갑상선 기능 검사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목 앞쪽 이물감, 삼킴 불편감, 혹 만져짐이 있다면 초음파 검사를 미루지 마십시오. 자, 리스크 요인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단순히 인터넷 정보만으로 자가 진단하면 안됩니다. 피검사 수치만 정상이라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TSH, 프리T4, T3, 갑상선 항체 검사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건강기능식품이나 요오드 영양제를 임의로 과량 복용하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가면역 질환 병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 진료를 기반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몸은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신호를 스트레스, 노화, 피곤함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피로나 체중 변화만 보고 넘기다가 몸 전체의 호르몬 시스템이 무너지는 상황까지 가면 회복 속도는 훨씬 느려집니다. 갑상선은 단순히 목에 있는 작은 기관이 아닙니다. 심장 박동, 체온, 감정, 체중, 근육, 임신까지 조율하는 몸 전체의 리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단기 증상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몸의 구조적 신호를 읽는 능력입니다. 지킴이가 매일 밤새워서 글로벌 의학 데이터 검증하고 댓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건 언제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려운 의학 데이터 아무나 안 풀어주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저는 제 채널 구독하는 분들만큼은 건강관리 상식이 더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내 몸의 신호를 읽고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구독이랑 알림 설정 딱 켜두는 거 잊지 마세요. 부모님의 건강을 챙긴다 생각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해드릴게요. 건강지킴이만 믿고 딱 따라오세요.